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25일. 오늘도 이자가 한 4개 들어가네요. 네, 2월 달입니다. 토요일. 또 지금 시간에 또 주말을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찐시황. 조금 마음이 살짝 불편합니다. 네, 왜냐면 미국 시장이 또 이거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벌써 저희를 괴롭히고 주말 사이에 와 월요일 날 또 어떡하나 라고 고민했던 기억들이 작년 2022년 한 해였는데 또 이러네요. 네, 갑자기 또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주식시장 고민해야 되고 하는 또 약간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뭔가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한데 날씨마저 별로 안 좋고 공기는 그나마 조금 낮았네요. 네, 어제부터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바람 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여전히 또 봄이 됐는데 기분은 좀 약간 좀 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싱숭생숭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 쪽에서 왠지 마음이 좀 푸근하지 못한 이런 2월 마지막 주 흐름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찐시황은 다 털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개인적으로는 혹시 뭐 많이 바쁘시지 않으셨나? 이번 주 매매하시느라고 상당히 좀 정신없는 한 주가 아니셨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상태가 그렇죠. 예, 눈도 좀 풀리고 얼굴도 붓고 뭐 그런 약간 멍한 상태로 지금 찐시황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말끔한 얼굴로 우리 임 대표님처럼 항상 그 얼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또 이번 주 보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또 매수매도가 활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고 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그렇죠. 이제 저희 장 끝나면 어디 좀 눕고 싶고, 예. 아이고, 뭐, 시간에까지 벌기 위해서 시간 좀 있으면은 거의 뭐 어디 좀 쓰러져 있고 싶고, 이런 심정이 이번 주 계속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 시장을 대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 한 좀 큰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슬슬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잘했어? 뭐 이러면서 또 서로 이제 뭐 또 약간 얘기하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1월달, 2월달 장에서 이번 주에 또 끝나고 뭐 또 좀 주식 좀 이렇게 치신다는 분들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내용도 봤는데 이번에 솔직히 1월달, 2월달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그러면 그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들인데 그들은 약간 좀 단기 매매도 잘하고 약간 상위권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좀 정보도 많고 하는 뭐 증권사라기보다 증권 쪽에 좀 밥을 먹었던 사람들 대충 이렇게 쭉 이번 주 통화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번에 종목 장세가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작년부터 엄청 많이 고통을 받고 시장에 대해서 와 미치겠네 라고 하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번 1, 2월 달 장이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다가 지수가 움직인 것보다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섹터는 더 강하게 주도를 했었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다들 그러면 와 이런 장세 쪽에서 다 수익 났고 아우 나만 또 계좌가 이래 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상위권 트레이더들조차도 이번 장에서 따라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가야겠어 라고 한 확률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통화했을 때 대부분의 7, 8명은 와 이럴 줄 몰랐네 뭐 네가 AI 얘기할 때부터 좀 했어야 됐는데 라고 반후에 하지만 움직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한 중반부터 그냥 장중매매한 거죠. 어떻게 짧게 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대표적인 AI 업체가 종목들이 한 500%, 400%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서 한 4, 50% 정도 수익 낸 거 이게
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그렇죠. 이쪽에 주도 섹터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 그거 말고 지금 뭐 다른 쪽에서 한번 시장이 다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노려야지 라고 했던 건 안 가거나 뭐 약수익이거나 아니면 이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계좌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비율 따져보게 되면 약한 계좌가 뭐 물론 이제 대충 보니까 저희가 신경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얼마 벌었냐 아니면 너 몇 프로 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제 뉘앙스나 뭐 그렇다고 야 나 뭐 22% 수익 났어 이거 가지고 뭐 300% 수익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대충 뉘앙스를 보니까 좀 되게 경계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 얼마 벌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예, 수익이 나도 항상 편안하게 손해가 나도 손절을 해도 그냥 편안하게 그게 제 주의인데 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괜히 그래서 한때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 보니까 뭐 종목 얘기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또 항상 댓글이 올라오는 게 그래 너 얼마나 수익 냈는데 그렇게 가서 떠들고 있냐 네가 거의 듣보잡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종목 얘기하고 있냐 그때 한참 P2E 때였죠. 예, 위메이드 막 움직일 때 그러면서 제 블로그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톡으로 오는 것도 그러고 무슨 인증해라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 연말쯤이었나요? 그때 수익 여름쯤이었나요? 하여튼 뭐 수익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아이디 딱 쓰고 예 그러면서 자 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또 반응이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뭐 혹시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70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그걸 동결을 했더니 반응이 그분들은 이제 조용한데 또 다른 분들이 아니 야 수익 난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냐 잘하는 거 아니까 그냥 그러고 왜 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신 안 할 거고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괜히 또 술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또 하다가 야 나 말이야 사실은 얼마 벌었는데 이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무지 깨집니다. 저는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안 하는 거고 할 리도 없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가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시장에 바로 적응해서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참 힘듭니다. 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약 한 20% 정도쯤만 따라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7, 80%는 거의 시장에서 지수나 흐름들만 보고 있었단 얘기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다 못 따라갔냐고 후회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이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나 인정 못 따라갔다. 이번에 너무 큰 기회를 줬는데 속상한데 내가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7, 80% 저희 여러분들과 같이 다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됐을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시장 보면서 섹터 종목들 쭉 보면서 미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못 벌었어 인정 이걸로 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 놓고 그러면 아이고 내 삼성전자 내 SK하이닉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는 넥스트 레벨이 중요합니다. 넥스트 레벨 또 영어 좀 쳐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큰 변화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그냥 짜증나니까 그 다음에 나 주식 못하겠어 라고 또 그냥 반 포기 상태 게다가 또 미국 시장까지 밀려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올해 1, 2월 달이니까 2월 거의 끝났다고 치면은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에 2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2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주구장창 주가가 하락하면서 당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락은. 멈추고 이제 횡보 비슷하게 시도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하락이 멈추는 장.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작년처럼 또 그렇게 급격한 하락 장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확인되게 되면 시장은 플레이가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월 달에 보여준 것처럼 더 이상 밀리지가 않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 물론 이게 내가 인정을 해 못해 보다도 어떤 투자 아이디어만 하나 잘 갖고 그걸 가지고 추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한 2달 사이에 뭐 최소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보다 보니까 솔트룩스가 올해만 뭐 한 150% 올랐고 셀바스 AI가 한 380%?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올랐고 이렇게 되는 강력한 장이 한 번쯤은 나오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 파생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시장이 장세가 그러니까 영본 예.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만 차지하게 되면 그래 여기서 그러면은 너무 매크로한 걸로 내가 또 마인드를 쏟아가기보다는 요거보단 벗어나서 크게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를 잘 찾아서 이걸 가지고 두 번째겠죠. 예,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투입해야죠. 액션을 실행하고 하는 요 과정. 근데 요까지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아, 시장 또 매크로 얘기하면은 예, 다시 한번 좀 그러네요. 너무 매크로 보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쪽만 움직이고 갔다가 또 이런 장에 또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괜히 또 죄송스러워지는 마음은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지만 제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매크로 관련된 얘기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너무 여기에 올해는 올인됐다가는 약간 좀 계좌가 그리고 또 종목을 또 섹터를 쫓아가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장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매크로는 만약에 작년에 거의 뭐 80% 이상 보면서 추적해가고 연준과 금리와 물가와 이거를 많이 추적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올해는 바뀔 겁니다. 이거는 매크로 쪽은 올해 한 20% 정도만 생각할 거고요. 나머지 제 아이디어 그리고 제 노력은 다 여기에 집중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난 몇 년간 매매 횟수나 빈도가 저는 상당히 좀 적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또 장중 변화가 또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목 찾아서 거기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얼마 더 작년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대한 반대 심리를 올해 얼만큼 더 끌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중은 종목 섹터 이쪽으로 거의 올해 다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80%는 여기 에너지를 여기 쏟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그래 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어 라고 딱 해놓고 마지막 액션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저희가 복권 사는 꿈을 꾸었어요. 와 저를 너무 아껴해 주셨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처음 뵀는데 갑자기 숫자를 막 얘기하십니다. 잠 자다가 벌떡 깨죠. 이거는 로또의 계시야 라고 숫자를 적고 나서 적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서 마킹하고 가서 사야죠. 그래야 1등이 되든지 아니면 아유 이게 또 그게 아니었나 보다 라고 그냥 나한테 우리 할아버님이 그냥 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잘 챙기라고 얘기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거의 다 그게 맞다면서요. 그러면 저희 중요한 거는 사야죠. 복권을 사고 돈 5천 원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액션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1, 2번까지는 됐는데 이 3번 액션이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요거까지 해줘야 그럼 액션 할 때 보게 되면 아마 종목 섹터를 볼 때 보면은 이번에도 봐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나는 그래도 어떤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투자자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좀 걸맞지 않게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여기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 망할 회사 대응하고 거기다가 좀 탄탄한 회사를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내 기본관념과 안 맞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여기 움직일 때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의 개념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도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이게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관점이 오게 되면 그 성장에 대한 개념이 저기 화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달까지 왔다가 이제 대기권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멀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느낌도 점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요게 조금 부실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올인했다간 내 액션이 안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면
요거는 또 바꿔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올해도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즉 워낙 위축이 심하다 보니까 그 성장에 대해서 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워낙 또 기업 실적도 쭉쭉 빠져버리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뷰들도 많이 예전만큼 어떤 기대감이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거를 성장에 대한 개념으로 어느 정도 좀 레벨업 할 수 있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뭔가 좀 시장이 바뀌는 거죠. 딱 하나 볼까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제 보니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AI의 뭐 끝판왕이고 매출 몇백억 안 나오는 회사가 저렇게 가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실적 발표하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매출도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벌써요? 라고 4분기 실적인데 벌써?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AI를 활용한 자기 거래처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이거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회사 지금부터 계속 적자였고 매출도 그래봐야 뭐 한 분기에 몇 백억, 뭐 150억 이거 되나 마나 이런 회사였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AI가 그러니까 저 화성에 있던 게 점점점 다가와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이 이걸 점점점 끌어내려와서 우리 현실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는 순간 저희가 경험했듯이 종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자금들이 확 몰리는 현상과 함께 나오는 변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봤던 1, 2월 달에 나왔던 종목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과거에는 한 1, 2년 동안 저희가 이쪽을 너무 도외시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다. 이게 K 증시의 매력과 어떻게 보면 버블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게 다 같이 겹치는 거겠죠. 근데 버블이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런 내가 저런 종목에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럼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 나는 안전을 지향하는 투자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또 계속 찾아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는 여기로 가면서 이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부러움을 떠나서 시기 질투를 느끼시면 안 되는 단계죠. 반대로는요. 차라리 그러면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정적인 그래도 턴어라운드 할 거, 그래도 실적 좋아지는 거 이런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맞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에 대한 성향을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거를 애써 부정하면 안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애써 부정하지 말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 대한 관념이 지금까지 더 컸고 그게 뭐 거의 내 계좌를 뭐 100%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마음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장은 오히려 약간 이걸 좀 80% 정도로 줄이고 한번 나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작은 금액만 들어가도 만약에 그게 계좌가 끌어올려서 의외로 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쪽에만 집중을 하다가 2015년도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붐이 일었을 때 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봐야겠다라고 하다가 그때 뭐 계좌의 한 5% 정도인가? 이거를 한번 해봤더니 그때 기억으로 상한가 하루 상한가 들어가고 잠깐 쉬다가 또 상한가 가는 딱 보다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종목이 한 7, 80%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제약바이오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때 무슨 흑자는 무슨 흑사입니까? 근데 임상 실험 결과와 또 기술 수출력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붙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또 약간 좀 장착하게 된 계기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계좌 투입된 자금이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을 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1억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만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 계좌 주가가 한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2,500이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이 2,500이 되다 보니까 1억에 대한 계좌를 전부 20%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이게
20%가 뭐 크다 아니자를 떠나서 이런 작은 종목 하나가 계좌를 끌어가서 한두 종목이 들어간 게 이걸 끌어내서 나머지 종목들을 커버하고 올라가는 현상.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럼 1년에 이런 거 잘 투자 아이디어 잘 찾아서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해봤을 때 그래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 고점 나오는 거 신호 보고 팔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비중의 대응이고 또 투자 아이디어의 약간 확대 아니면 내가 안 해본 것들을 또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액션까지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싹 지웠습니다. 네, 뭘 또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서 또 이거 털면서 한 30분 갔지 이거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보시면서 네 이번 장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또 상황은 이제 미국 시장 오늘 끝난 거 보니까 조금 또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 PC 지표 생각보다 또 0.2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더 올라온 이 상황들. 근데 약간 예고는 돼 있었어요. 이번에 물가 지표 발표되는 거 PC 지표 생각보다 오를 수 있어 라고 또 예방 주사도 저희가 맞았던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작년에 우울한 기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또 연준의 점도표 발표되는 시기 저희가 아시죠? 3, 6, 9, 12 이때가 되기 시작하면 왠지 좀 감기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괜히 기분이 찌뿌둥하고 그랬던 작년의 기억들 그때마다 빠졌지 않습니까? 3월 달이 돌아옵니다. 근데 물가는 제대로 안 빠집니다. 그러면 연준이 또 이것도 또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또 50bp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우려감들이죠. 이게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또 끌어내리는 현상. 이 기분 나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달러랑 금리 체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자로 볼까요? 달러와 이제 105대를 시도합니다. 이제 목에 찼죠. 네, 105 안착 돌파 이건 아직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경고음. 금리 보니까 한 3.9에서 4%대 10년물 금리로 봤는데 지금 3.9 얼마입니다. 4%대 육박합니다. 요거는 약간 세모 이런 식으로 이제 목에 차기 시작하는 지표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진짜 예상보다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작년 분위기로 볼게요. 작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0.2 올랐다고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그날 나스닥 한 3.5% 빠지고 그 다음날 국내 증시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더 빠지고 이랬던 순식간으로 6, 7% 지수가 확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는 0.2 PC 지표가 올랐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나요? 미국 시장 어제 보면은 장중에 나스닥 기준으로 2% 이상 쭉까지 갔다가 약간 돌립니다.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 있지 않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지표들도 약간 좀 얼러트 하는 모습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돌파를 했다거나 강력한 변화가 나왔거나 하는 상황들은 지금 쭉 봤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경계는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종목 플레이 좀 했던 거나 그런 거는 좀 약간 다독여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를 좀 약간 확 벌려놨던 것들은 아마 좀 현금을 약간 좀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번 기회를 어떻게 쓰냐면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와서 안착하는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강력히 돌파하는지 시장의 심리가 또 그쪽으로 막 쏠려가서 리스크를 계속 5% 만들어가는지 이걸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나 뉘앙스를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그런 공포감으로 끌어내리는 이제 물가가 여전히 안 빠져라고 하는 쪽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금리의 상승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작년만큼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 거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고 베팅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는 올라가지 못했죠 지수가.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빠질 것이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지표들 보면서 움직이되 아마 현금이나 자금들을 이제 약간 좀 콤팩트하게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또 플레이하던 것들 조금 약간 이번 주만큼 강하게는 안 하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 나오는 월말 올초가 또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2월 말 3월 초로 갔었을 때 나오는 또 지표들 쫙 발표되죠. 또 3월 달 양호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쪽은 또 많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구리가 CU 맞죠? 네. 구리 맞나요? 예. 구리 가격을 통해서 중국의 경기 변화와 함께 다 보는 지표를 생각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4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에 대한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급하게 또 쭉 가다가 뭐 화학, 철강들 다시 쭉 밀리는 게, 요럴 가능성에 또 시장은 또 빠르지 않습니까? 자금들이 움직인 것 같고. 그러면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양회 쪽과 함께 이게 4달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변화가 나온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약간 훼손되는 느낌이 난다는 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월말 올초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표들이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이제 과연 서비스업 쪽은 먼저 돌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걸맞게 제조업 지표도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 이제 양호에 함께 뭔가 확장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거를 체크하면서 변화를 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또 중국에 대한 올해에 대한 방향성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도 체크할 시점이 3월이다 보니까 일단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입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눈치를 살피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네. 이 집, 예, 물 맛 좋네요. 네. 물 맛집입니다. 네.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비님 잠시만요. 편집해 안 돼요? 편집 안 돼요? 죄송합니다. 편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좀 쉬었다 가려고 했더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그 섹터의 변화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올해 다 섹터 쪽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섹터의 변화들을 봤었을 때 만약에 이제 80%의 노력을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2차 전지, 여기까지 올라온 AI, 그리고 또 엔터 쪽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이런 섹터 쪽에서 다음은 어떻게 했느냐? 전 이걸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이런 월말초 이벤트 보면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우세하고 묵직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다른 어디로, where, what 이거죠. 어느 섹터로 가고 어느 종목으로 또 매기가 돌리는지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해보죠.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뭐 가봐야 아는 거지겠지만, 네, 우주항공도 관심이 있고 빨리 하고 죽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통신 쪽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컨텐츠 쪽도 관심이 있고, 왜냐면 다들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런 쪽 관심이 있고, 네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쪽도 관심이 있고, 왜냐면 이게 자동차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금리가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지만 많이 쌉니다.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또 이제 만약에 에너지 가격들이 또 안 빠지게 되면 그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다시 올라오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쪽, 뭐 피팅 밸브부터 또 이런 강관 쪽 이런 쪽도 관심 있고, 또 이제 봄 성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농기계 관련된 쪽 있죠. 이런 쪽들도 약간 또 테마로 농번기,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성수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고, 이런 거 쭉 거기다가 만약에 또 리오프닝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또 많이 쭉 밀렸었죠. 그런 쪽에서 좀 처져 있는 종목들 관심 있고, 이런 정도. 여기서 뭐가 셀까라고 하는 부분들 또 체크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기서 마음이 가는 건 몇 개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먼저 보초병 들어가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계속 확보해서 베팅을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접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시장은 약간 좀 묵직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을 봤었을 때 이 상태죠. 지금 미국 시장 이제 저점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향화 기조가 보여지고 있고, 고점은 뭐 거의 약간 이걸 하향 확대식으로 이렇게 가긴 시작하는데,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요때도 한번 지지가 나왔고 지금 이 밑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긴 깨졌습니다. 11,500선은 일단 이탈을 했지만 약간 11,200이라고 하는 정도쯤에서 또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밑에 그래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방이 펼쳐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확인되면은 다시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돌리는 정도까지 생각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한번 여기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돌릴 거, 이탈보다 거의 지지권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고 그 다음에 반전 시도해서 요까지 라인들. 그러면 11,800선까지는 다시 시도했다가 한 또 3월 20일 때인가요? 이때 FOMC 회의를 또 맞겠죠. 좀 경계감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또 좀 주춤주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수를 보면은 크게 저희가 예전처럼 작년에 나왔던 지수폭이 확 꺾였다가 확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단계는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은 장중 변동성이나 변동성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런 단계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12,000과 크게 보게 되면 그럴게요. 12,000과 11,000 사이에서 지수 한 10% 사이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제 못 간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더 안 빠진다라고 보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포인트를 어디 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반대로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야 이거는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야지.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액션에 대한 차이. 저라면은 둘 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점 매수했다가 여기까지 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또 고점 매도하는 이런 쪽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 말장난인가요 이거? 근데 시장 분위기가 과거처럼 한쪽으로만 쭉 빠지는 분위기가 아닐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전제라고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미국 시장은 일단 방향을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미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환율 얘기 같아요. 지금 1300 보니까 벌써 지금 1310원, 14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원화 약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얘기 나오는 한국의 내수 부진, 뭐 경기 생각보다 부진한 거, 거기다 수출 부진 그러다 보니까 다 엮이다 보면서 무역 적자 커지고 다 부정적이만 감싸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한 거 대비해서 더 원화 약세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벌어진 상황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또 신호들이 중국 쪽이나 또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급하게 올라갔던 것도 급하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불안감은 갖고는 있지만 불안감도 이제 경계감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갖고는 있지만 아직 그를 또 해서 뭐 예전처럼 급하게 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수대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 같은 상황들인데 여기 하나 또 잘 살펴볼 부분들은 그거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서서히 또 일단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1년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수가 생긴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으르렁.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폴란드로 가서 거기서 끝나서 뭘 할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얘기를 하는 것부터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도 자극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었던 게 좀 살아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약간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 뭐 충격들 아니면 또 뭔가 또 예기치 않은 또 변화들 아니면 러시아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계속 전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혹시나 우크라이나 말고 주변국을 하나 더 툭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한번 또 짜증나는데 너 이리 와봐 하는 식으로 또 기분 나빴는데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또 긴장이 또 상당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가 뭐 방산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가격을 자극시킬 겁니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또 그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또 다시 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금리를 또 어떻게 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에너지 가격들이 자극하게 되면 저희는 또 방산주도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많이 하락했던 그런 대표적인 주자들,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갖고 올 수 있는 종목의 또 하나의 견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최근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주춤했으면 했는데 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죠. 고점에서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이걸 또 원형 천정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형 천정형이면은 이렇게 했다가 크게 빠지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쪽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면 이때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샀어요. 아주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그러면 원형 천정형 패턴 그리고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아야 되겠죠. 지난주까지 외국인들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3.3억 달러 유출로 나옵니다. 그동안 그렇게 샀다가 한 10억 달러대 기준으로 지금 1월달, 2월달 초까지 해서 2월 중반까지 해서 15억 달러, 13억 달러 이런 식으로 11억 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샀던 거 거의 지금 8조까지 갔다가 한 7조 대까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거 지금은 약간 또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는 거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이제 약간 좀 고민을 할 시점이고 환율하고 다 봤었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와 함께 풀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럼 지수 자체도 묵직하게 흘러가겠죠. 그런 쪽에서 나머지 또 금리 변화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채널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위도 지금 못 가고 아래도 딱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묵직한데 또 하나 이제 올라오고 있는 또 이 지지권 여기 갭상승이 나온 자리 있죠. 이것까지 보게 되면 결국엔 2400선 싸움일 것 같습니다. 2400선 밑으로 가게 돼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작년처럼 공격적으로 그렇게 빅스텝 아니면 울트라 스텝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이몬드 스텝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뭐가 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거의 저 정도쯤에서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또 이제 이게 관건이죠.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왔다가 또다시 공격적으로 빅 스텝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충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또 연준 위원들 또 다 나와서 그러면 또 이번에 PC 지표 발표 보고 아이고 털자 이렇게 나와서 또 매파적인 분들 다 나와서 총출동해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또 계속 영향은 받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감은 있대. 아직도 너무 그쪽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종목 섹터 이거 보아서 이렇게 큰 저런 건 없겠지만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또 다들 그렇게 강하게 갔다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솔트룩스도 있을 거고 AI 맥입니다. 쉬는 듯해서 약간 좀 이제는 약간 정체가 됐을까 싶었더니 다시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 근데 이때 분위기를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이런 솔트룩스를 보아서 그러면 조정이 좀 들어가는 듯하다가 반영이 나왔을 때 이때 조정을 받지 않고 꺾이게 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정부 정책도 있을 거고요. 정부도 우리나라도 챗GPT를 활용해서 민간 공공기관 쪽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지원하겠다는 얘기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이겠죠. 이거 보니까 이제 적용하고 이제 4.0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 이제 하반기에도 다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챗봇이 저희가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무궁무진한 AI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챗봇은 AI니까 이게 챗봇이 정보가 어떻게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AI를 적용한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중에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이를 통해서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AI가 확산되기 위해 그 투자가 확대되고 AI를 또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고 있는 칩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회사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지금 GPU죠. GPU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과거에 가상화폐 쪽에서 호황을 누렸었던 쪽이 나오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의 전망, 뭐 게임, 가상화폐 이쪽으로 가장 코인 쪽으로 많이 쓰여서 한때 또 코로나19 때 특수를 받다가 약간 좀 재미가 없어진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던 섹터들에서 요게 아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요거는 그냥 괜찮다. 근데 두 번째로 서버용. 이쪽은 좀 고민은 되지만은 그냥 그냥 전형적으로.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섹터들 쪽에서는 우리가 좀 여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정도로 약한 얘기하는 내용들 10%, 15%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쏟아부었죠. 예, 어디 쏟아부었습니까? AI가 바꿔줄 우리에 대한 미래 이거에 대해서 거의 아래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거와 함께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어제 같은 날 나스닥 지수가 한 장중에 한 2% 가까이 빠졌을 때 엔비디아 보세요. 14% 올라가고 1%도 안 빠지죠. 1%대에서 거의 버티고 있었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결국은 앞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와 AI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엔비디아가 더 간다고 하더라도 AI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목에 걸린 것들은 딸깍딸깍 하면서 좀 이탈하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고 계속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나머지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나도 AI 쪽인데 라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쪽이 계속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아직까지 주가로는 체크해야 될 게 엔비디아 주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GPU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자랑하고 있는 게 A100입니다. GPU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식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요 패키지라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도 뭘 만들어야 될 때 패키지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패키지 공급 관련돼서 봐야 될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는 저 나중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밀당하는 것 같죠, 제가? 하나는 시총이 좀 크고 하나는 시총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직접 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GPU가 이런 식으로 A100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패키지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보통 알게 되면 저거 칩 하나에 뭐 $20, $30 일까요?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 이렇게 강력한 그러니까 GPU가 그래픽을 통해서 AI가 가속화시키면서 나오는 걸 데이터를 함축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 정도 가격입니다. NPU가 또 패키지로 나오면서 딱 메모리 반도체와 딱 영향을 시켜가지고 패키지로 나온다. 이게 그러면 NPU는 A200일까요? 네, 하여튼간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또 완성시키기 시작한다. 이거는 신경망 반도체다 보니까 더 비싸다. 한 $20,000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시각과 또 거기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같은 또 수혜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대시켜서 나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에 우리 좀 AI 좀 투자했어 라고 하는 게 보통 몇십 대, 한 50개 정도 갖고 있는 패키지 갖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 쪽에 투자하고 하면서 우리 AI를 가속화시키는 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게 5,720 몇 개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또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쪽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게 이런 현상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기 24시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서버는 계속 돌고 그 클라우딩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계속 또 가속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또 계속 전기료가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전기 가격도 올랐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그럼 전기 이렇게 잡아먹는 하마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쪽을 좀 덜 소모할 수 있게 저전력 쪽에 나오는 것들도 앞으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도 인기를 끌겠죠. 뭘까요? 드드르5, 예, DDR5 이쪽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제 저전력과 관련된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도 거기서부터 이제 전력 컨트롤이 나왔던 뭐 자율주행이나 테슬라의 관심들이 이것도 이제 영향이 끼쳐가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PMIC, 예, 저전력 쪽도 같이 또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확산시켜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AI 이런 칩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게 AI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제가 보기엔 일단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생각할 거는 하드웨어 쪽에 이게 돼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칩 쪽, 이거를 설계하는 로직 관련된 회사, 또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지금 이쪽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면서 계속 가속화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쪽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딩 쪽 계속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클라우딩 하게 되면 이걸 또 계속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뭐 NHN, KINX 이런 종목들도 확 아직은 NHN은 점점 KINX는 또 쫙 돌아섰는데 이런 회사들 또 이거 기권 AI 데이터들 잘 해놨는데 그거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안 쪽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다음에 움직일 섹터들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게 또 근데 아마 초기의 흐름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붙어 버리게 되면은 뒤늦게 시세가 또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이 좀 그나마 되는 쪽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 투자 아이디어의 확장이 실적 흐름들을 바라보고 또 챙긴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것들 한번 더 챙겨보는 것도 AI를 통해서 좀 나가는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AI 특집!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났을까요? 네, AI가 이제 차트만 보고 나서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대세가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네,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됐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만 보게 되면 살트룩스, 예, 셀바스 AI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뭐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목에 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인즈랩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분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무리하지 말자. 차라리 보게 되면은 이건 좀 성격이 달라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오히려 아직은 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해야 될 일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흐름들은 계속 또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분봉 보니까 아직 분봉에서 신호도 예 괜찮네요. 예, 지금 보면 분봉 신호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체크하고 또 그렇다고 이걸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사도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좀 어떤 일정한 패턴이 들어왔을 때 눌림 목적에 사야겠죠.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AI가 끌고 가는 변화 쪽에서 좀 덜 움직였던 거 이런 거 찾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대장주가 꺾이는데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네, 만약에 대장주가 꺾였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KINX 이거 참 주가 움직임 변태 같아요. 솔직히. 네. 여기까지 해서 솔직히 만약에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요 지지권 안쪽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좀 넉넉하게 베팅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너 대기하고 있지? 먼저 움직일 거야. 너 나 못 사. 후룩 움직이던 이런 단계. 참 내려갈 때도 이렇게 변태같이 움직이더니 올라갈 때도 변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좀 저항권이 하나가 있죠. 요 저항권을 어떻게 돌파해서 안착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좀 약간 좀 대기하고 그 다음에는 레벨업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 실적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고 올해 선행 PR이 14배 정도 괜찮은데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면서 어떤 다른 흐름들도 한번 좀 체크해 가면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뭐 토요일인데 여기까지 하죠. 예. 그러고 하고 제가 약속이 있다고 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시장 분위기도 그런데 너무 지금은 심리적으로 좀 다독여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 저렇게 급하게 좀 며칠 밀렸다고 해서 또 과거처럼 작년처럼 그런 이것도라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지금이 어떤 국면인가 과거처럼 그렇게 또 폭발적인 압박이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이렇게 고통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큰 그림 봐가시면서 점검해 봤을 때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예, 또 찾을 거 찾고 어차피 종목 장세 연장은 저는 계속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같은 지금 주도 섹터에서의 또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섹터 쪽에서 뭐가 나올 거나 이런 것들 아마 지금 세부적인 걸 공부하셔야 될 타임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보고 종목들 보고. 그러니까 즉 뭐 탑 다운이냐 다운 탑이냐 이걸 많이 하시는데 저라고 보게 되면 미드 다운입니다. 왜냐면 미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미국 드라마요. 네, 그래서 미드 쪽에서 나오는 거 많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종목들 찾는 경향이 많은 제 스타일로 봐서는 여전히 종목과 섹터가 움직일 것 많고 제가 해야 될 건 많다라고 생각하는 한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춥습니다. 네, 봄 안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도 약간 힘 빠지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는 벌어진 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엔 또 기다렸다가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이런 강한 자신감, 액션 그리고 815 모니터 잘했죠? 네, 예. 임 대표님 안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힘내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장 시작 전 맞죠? 드디어 코너 1년 만에 기억하고 있는 네, 거기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토요일 날 오신다는 거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들. 네, 일요일에 많이 오시는 거는 그래도 쭉 끝났는데 좀 이거 시장 좀 들어볼까라고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꼭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위너십니다. 네, 아마 올해 계좌 다들 토요일 참여해 주시는 이 찐시황 때 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박 났을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